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는 캡틴 손흥민 선수 그리고 토트넘 허스퍼가 모든 이슈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경기에서 토트넘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2대1 승리를 거두며 선두 자리를 더욱더 공고히 다졌는데요. 추격자인 지난 시즌 우승팀 맨체스터 시티 준우승팀 아스널과의 차이를 무려 5점으로 벌렸고요. 손흥민 선수 첫 10라운드에서 무려 8호 골을 기록하면서 엘링 홀란 선수, 역대급 괴물 스트라이커라고 불리는 이 노르웨이 공격수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경쟁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워낙 대단했기 때문에 이날 경기를 현지에서 중계방송한 스카이 스포츠가 경기 직후에 손흥민 선수를 모셔서 단독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레전드이자 영국 스카이 스포츠의 최고 패널이죠. 게리 네빌과 제이미 캐러거가 손흥민 선수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감격을 표하는 모습까지 보였고, 또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는 역시 대한민국의 자랑, 태극기까지 좀 소개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한국 선수다라는 것도 영국 현지 방송에서 또 한 번 조명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날 경기 비하인드씬 영국 스카이 스포츠 방송에서 소개했던 경기 이후 중계 방송 이후의 장면들과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 내용까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 끝나면 선수들이 올라와서 상대팀 선수들과도 인사하고 또 경기장을 찾아와준 팬들과도 인사를 하죠. 이날 경기는 런던 더비였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도 영국 런던을 연고로 하고 있고, 이 경기는 셀허스트 파크 팰리스의 홈에서 열렸는데 토트넘 원정 팬들도 꽤 많이 찾아왔고, 이날 경기 토트넘이 또 한 번 승리하면서 거의 토트넘의 홈 경기 같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고, 또 끝나고 나서 파티 같은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우선 경기 끝나고 나서 이 메디슨 선수가 급히 어딘가로 이동하는 모습을 현지 방송에서 보여줬는데요. 팰리스 골키퍼 샘 존스톤과 인사를 나누더니 손흥민 선수 쪽으로 막 갑니다. 판더팬 뒤에서 조금 앉더니 손흥민 선수 옆으로 와서 손흥민 선수를 뚝뚝 치고 인사를 하는데, 내가 흥민이 형이랑 인사할 거야,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 이렇게 급히 왔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고 메디슨 선수가 부주장인데, 주심에게 판정 상황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토트넘이 2대1로 이기기는 했지만 2대0 상황에서 경기 막판에 아슬아슬해졌던 이유가 후반 추가 시간에 추격골을 내줬고, 그러다 보니 경기 막판까지 비길 수 있는 위험 상황이 또 있었거든요. 그 상황에 대해서 왜 골이 인정된 것이냐, 아유의 핸드볼 파울이 아니었느냐를 또 한 번 항의하는 듯한, 또 얘기하는 듯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다만 이제 좀 불쾌한 상황이라든지 격한 좀 분노가 나왔던 장면은 아니고, 손흥민 선수 역시 특유의 좀 친화력과 또 심판들과도 관계가 좋기 때문에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죠. 심판들도 웃으면서 대답을 해주는 모습을 봤을 때는 부드럽게 편안하게 좀 이제 정상적인 대화를 한 것 같은데, 메디슨이 와서 조금 더 격정적으로 따지긴 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후반 추가 시간 4분에 오른쪽 측면에서 안데르센이 길게 넘겨준 패스를 아유 선수가 가슴 트래핑하고 슈팅을 해서 골을 넣었다라고 판정이 나왔는데, 그냥 언뜻 보기에는 장면상으로 팔로 공을 떨어뜨리면서 핸드볼 파울을 통한 트래핑으로 득점한 것 같이 보였거든요. VAR 체크가 꽤 오랜 시간 진행될 정도로 애매한 장면이긴 했는데, 아마 그래도 이제 최근에 이 VAR 관련돼서 워낙 논란들이 많았기 때문에 심판들이 열심히 보지 않았을까. 결과적으로 또 토트넘이 이겼기 때문에 그래도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장면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심판과 이야기를 나눈 이후에는 팰리스 선수들도 와서 인사를 하니까 뭐 하이파이브도 하고 인사를 하면서 이제 그라운드를 도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라이언 메이슨 코치와도 격하게 또 포옹을 나누면서 인사를 했고, 무엇보다 영국 현지 방송 이달 경기의 에이스이자 주인공이자 토트넘의 캡틴인 손흥민 선수를 원샷으로 수차례 많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또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의 변화를 이끌고 있고 또 새로운 그 시대를 열고 있는 주역이지만, 손흥민 선수 역시 같은 비중을 갖고 있죠. 기존의 에이스인 손흥민 선수, 또 새로운 감독 포스테코글루 감독, 이 둘의 그 케미에 대해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걸어가고 있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느새 다가와서 어깨 동무하고 포옹해주고 머리 또 비벼주면서 고마워하는 모습들, 이런 훈훈한 모습들도 많이 조명이 됐습니다. 메디슨 선수 역시 토트넘에 막 온 선수이지만 빠르게 자리 잡았고 적응했고 활약하고 있고, 또 부주장으로서의 역할까지 하고 있는데, 앞서 손흥민 선수를 찾아와서 뒤에서 또 안아주고 축하하고 같이 이제 기뻐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로메로가 걸어가니까 또 로메로를 향해서도 메디슨이 가서 먼저 이제 뒤에서 불러 세우면서 끌어안고 잘했어 얘기해주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이제 기존의 핵심 선수들이었던 손흥민, 로메로 사이에서 메디슨이 또 많이 노력하고 있구나. 뭐 일각에선 메디슨이 조금 이제 지난 경기에 했던 인터뷰를 두고 조금 농담을 섞어서 흥민이 형이랑 방해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것인데, 조금 이제 와전되고
왜곡되고 조금은 자극적으로 소개되면서 메디슨 선수에 대해서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 메디슨 선수가 온 것이 토트넘의 발전과 또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고, 선수이기 때문에 경기 중에 본인 위주로 선택을 할 때도 있고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맞춰가고 있고 이 선수가 또 잘 되는 것이 손흥민 선수에게도 좋은 것이고, 너무나 가족적이고 좋은 분위기 속에 이런 토트넘을 흔드는 외부의 그런 생각들이나 그런 지적들은 좀 없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메디슨의 모습을 봤을 때도, 경기 후의 장면들을 봤을 때도 분명히 팀에 녹아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토트넘의 많은 원정 팬들이 이날 경기를 찾았고, 또 토트넘 선수들이 승리 후에 원정 팬들 앞에 가서 이렇게 박수치고 함께 환호하고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토트넘의 라커룸 경기 끝나고 나면은 나이트클럽 같은 모습이다, 정말 신명나고 내가 접근하지 못할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팬들과도 그런 모습입니다. 노래 부르고 춤추고 댄스를 유도하고, 비수마가 또 그런 것들을 주도하는 모습들도 있었는데, 지금 정말 아마도 저희가 그 축구를 보면서 토트넘의 경기를 본 게 뭐 이영표 선수 시절 때부터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가장 좋은 분위기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지금 뜨겁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히샤이손 선수의 표정이 대단한데, 원정 팬들을 바라보면서 박수치고 이 환호를 듣는 모습이 그러니까 벅찬 느낌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많이 비판도 받았고 또 본인 개인적으로 실망스러운 올 시즌 초반이기도 했지만, 이날 경기를 놓고 보자면은 히샤이손 선수의 개인적인 경기력도 괜찮았거든요. 무엇보다 스트라이커로 뛸 때 부담감, 해결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떠나서 왼쪽으로 이동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와포드 시절부터 에버튼을 거치면서 가장 잘했던 위치에서 또 손흥민 선수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뭔가 기량이 잘 발휘되고 있고, 또 부담 없이 경기를 하기 시작했고, 이날 경기 분명히 경기력이 올라오는 모습 보였고, 그런 가운데 또 팬들의 환호를 받으니까 기뻐하는 모습이었고요. 부상에서 돌아온 브라이언 힐 선수도 굉장히 즐겁게 반갑게 팬들의 환호성을 느끼고 있고, 또 브레넌 존슨 선수도 이날 경기 손흥민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하면서 또 팬들의 환호를 받았는데, 메디슨이 또 뒤에서 다가와가지고 또 안아주면서 축하해주고 또 친화력을 보이는 모습들 보시면 그래요. 메디슨이 먼저 다가와서 인사하고 축하하고 선수들을 격려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노력 많이 하는구나, 이런 느낌들이 있고요. 또 팬들에게 인사하는 모습들도 있었고, 그 배경으로 또 보이죠. 손흥민 선수가 저기 벤탄쿠르 선수를 껴안고 막 서로 흔드는 모습들이 딱 보여집니다. 이쪽으로 이제 포커스가 이동이 되는데, 분명히 지난 시즌 전반기 토트넘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줬던 선수죠. 우루과이 대표 미드필더인 벤탄쿠르 선수, 정말 잘하고 있다가 십자인대 부상으로 쓰러졌었잖아요. 그 이후 무려 8개월 만에 경기에 복귀를 한 것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번 경기 명단에 포함시킨 것을 넘어서 후반 막판에 교체 출전시켜줬고, 또 벤탄쿠르가 들어와서 열심히 뛰어주면서 풀빛은 아니지만 몸 상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고, 앞으로 토트넘의 중원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들을 줬고, 또 이런 힘든 십자인대 부상,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든 재활과 치료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돌아온 벤탄쿠르를 축하해주는 캡틴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 너무나 정겨웠습니다. 정말 진심을 담아서 너무나 행복하게 축하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또 함께 로메로와 히샤이송도 다가와서 기존 선수들이 즐거워했고, 이 과정 속에서 누구보다도 손흥민 선수가 기뻐하는 모습이 있었죠. 손흥민 선수가 아나 골절에서 돌아왔을 때도 벤탄쿠르와 뜨거운 모습을 보였던 이전의 상황들이 있었는데,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는 서로 적이 되어서 한국과 우루과이 경기를 펼쳐야 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결국 두 선수가 그런 많은 일들을 함께 겪으면서 얼마나 뜨거운 사이가 됐는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정말 이 벤탄쿠르를 껴안고 환하게 웃고 행복해하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친한 동생이 잘 회복한 것 플러스 우리 팀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과 행복감이 있지 않은가 싶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비수마와 벤탄쿠르가 미드필드 라인의 경쟁자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벤탄쿠르가 온 것은 비수마를 더 살릴 수가 있다. 사르의 자리에 들어와서 메디슨, 벤탄쿠르, 비수마 이렇게 구성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벤탄쿠르가 비수마의 자리를 맡을 수도 있겠지만, 사르가 지금 공격에 가담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난 시즌 벤탄쿠르가 잘했던 부분들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로테이션 과정 속에 사르, 벤탄쿠르, 메디슨으로 구성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합들이 가능하겠지만, 사르와 비수마가 1월달에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참가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징계가 생길 수도 있고 부상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많은 것들을 생각한다면 많은 그 뎁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비수마도 이제 손흥민 선수를 껴안은 이후에 벤탄쿠르에게 가서 또 껴안아주고 축하해주고 히이스백을 여러 차례 외치면서 원정 팬들에게 박수 더 보내달라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토트넘의 지금 분위기가 얼마나 가족적이고 선수단이 내부 경쟁이 아니라 선의의 경쟁 속에, 어떻게 보면 경쟁도 아니고 우리 팀이 잘 되게 하기 위해 우리 팀이 성공하고 또 우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팀이라는 그 내부적인 자신감과 끈끈함이 생기고 있다는 것, 원팀이 되었다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팀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부 경쟁이라는 게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고, 못 뛰는 선수들의 불만
불만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 없이 팀이 너무나 즐겁다. 이게 바로 캡틴 손흥민이 팀의 리더로서 또 중심을 잡아주면서 생겼던 분위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현지 방송은 계속해서 수많은 선수들과 장면들을 비춰주면서도 잊을만 하면 손흥민 선수를 딱 클로즈업 해주면서 손흥민 선수를 많이 보여줬는데 뒤에 보시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흐뭇하게 지켜보죠. 원정 팬도 바라보고 손흥민 선수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좋은 주장과 좋은 해결사를 보유했구나 라고 행복해하는 모습들이 있고 이 경기 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와서 9번 공격수를 맡으면서 만개하고 있는 걸 보면서 당신의 전술이 손흥민 선수를 살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아니다. 손흥민 선수는 내가 오기 전에도 이미 위대한 선수였고 잘하는 선수였다. 나는 그냥 기용했을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또 손흥민 선수를 치켜 세워주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좀 본인을 계속해서 클로즈업 해주는 카메라가 멋쩍었는지 쌍따봉을 날리면서 즐거워하는 모습들도 있었는데요. 이런 비하인드 씬 이후에 손흥민 선수가 경기 후에 진행된 프라이데이 나잇 풋볼 스카이 스포츠의 이제 후토크 방송, 분석 방송에 이제 직접 출연을 해서 경기장에서 생중계로 바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핵심 포인트가 이거잖아요. 5포인트 클리어, 즉 2위와 5점 차다. 이 승리는 토트넘의 우승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승리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터뷰가 진행이 되는데 흥민손 이름이 딱 나오고 옆에 태극기가 있습니다. 사실 스카이 스포츠가 이제 중계방송 하면서 선수의 인터뷰를 진행하거나 감독 인터뷰 때도 그렇고 국적을 표기해줘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나올 때는 호주 국기가 나오기도 했고 어떤 선수가 나오든지 어떤 인물이 나오든지 국적을 표기해주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표기해주고 또 국기까지 소개해주는 것이 분명히 대한민국을 영국에 알리고 유럽에 알리고 세계에 알리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손흥민 선수가 그 누구보다도 한국,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유럽 내에서 높이고 위상을 높이고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한 그 호감도를 높였다라는 데 있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스포츠 선수가 최고의 민간대사이자 홍보대사이자 외교관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모두가 즐겁게 열광하고 좋아하는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발휘했다는 것 자체가 그 나라 사람들의 재능과 인성과 혹은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이번 인터뷰에서 가장 핵심이 됐던 것은 최근에 득점 행진이죠. 10경기 만에 8골을 넣었는데 지난 시즌에는 사실 프리미어리그 전체 득점이 10골이었잖아요. 근데 올 시즌에는 10경기 만에 8골, 2골만 더 넣으면 지난 시즌 전체 득점을 따라잡게 되고 득점왕을 차지했던 시즌보다도 초반 득점 페이스가 굉장히 좋아요. 어떻게 이런 활약이 가능했고 또 지금 공격수 포지션, 스트라이커로 이동한 것은 어떤 느낌인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진행자가 질문을 하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일단 팀 전체가 공격 축구를 하고 있고 당연히 골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골을 넣고 승리한 것보다도 어려운 원정 경기, 이번 팰리스 원정이 쉽지 않은 경기였는데 승리한 게 가장 중요하다라면서 일단 나의 개인적인 성공은 부차적인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최근 득점 페이스에 대해서는 분명히 중앙 전방, 최전방 공격수로 이동한 게 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내가 중앙에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도 갈 수 있고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고 공간이 열리는 곳으로 갈 수 있고 뒷공간으로도 갈 수 있고 나의 이동에 따라서 메디슨이나 사르에게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고 그 선수들도 나에게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역할이 아주 만족스럽다. 측면에 있을 때는 사이드라인을 타고 왼쪽 측면 위주로서 보조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중앙에 있으니까 자유도를 갖게 됐고 특히 골문에 더 가까운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것. 당연히 나에겐 도움이 된다. 만족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게리 네빌이 지난 시즌 콘테 감독 체제와의 변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손흥민 선수도 피하지 않고 사실은 굉장히 이제 존경심, 존중심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발언해 왔던 손흥민 선수지만 지금 너무나 큰 변화와 극명한 변화가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손흥민 선수도 빼고 립 서비스를 하긴 어렵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지난 시즌에도 즐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괴롭고 축구하기 싫고 이랬던 건 아니다. 왜냐면 그건데 콘테 감독 체제가 좋았다기보다는 축구는 내 인생이고 나는 원래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즐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올 시즌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임된 것은 분명히 특별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 결정이 매우 토트넘의 변화에 결정적이었다. 왜냐하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시도하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축구 자체가 굉장히 이제 파격적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높은 곳에서 경기를 하고 공격 축구를 하고 있고 득점을 하고 기회를 만드는 축구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특별한 결정의 만족스러운 부분이다. 이전에는 이기기 위한 축구, 실리적인 축구, 규율 갖춘 축구, 소극적인 축구, 능동적이기보다는 이제 수동적인 축구를 했는데 이제는 바뀌었잖아요. 정반대잖아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는 모든 순간을 즐기고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기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것이다. 분위기가 좋다. 이거 행복하다. 공격적인 마인드다. 이걸 떠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훈련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득점을 내가 하고 또 팀을 도우면서 내 골로 팀이 이겨서 좋다라고 했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 또 몇 가지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게리 네빌이
케인 선수가 지금 분데스리가에서 9골 넣고 있고 손흥민 선수, 당신은 프리미어리그에서 8골 넣고 있다. 서로 경쟁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또 이제 손흥민 선수가 겸손을 표하면서, 케인은 나와 다른 수준입니다. 득점 수준은 더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 득점력 수준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분데스리가도 힘든 리그고 케인의 활약은 나도 기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또 프리미어리그, 분데스리가 다 유럽 최고의 리그 중에 하나지만 프리미어리그의 랭킹이라든지 현재 인프라나 수준이나 더 높은 게 사실이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만큼 골을 넣은 게 더 높은 가치를 좀 평가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본인도 뭐 분데스리가 출신이기도 하고 또 케인을 위해서 존중하는 멘트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진 질문이 메디슨과의 호흡은 어떠냐라는 네빌의 질문인데요. 메디슨과 함께하는 시간 매 순간 좋다라고 하면서 케인과의 관계도 그만큼 좋았다. 분명히 굉장히 좋았다. 손캐디오 나도 너무나 좋았었는데 지금 메디슨과도 비슷한 것 같다. 다만 역할이 달라졌는데 케인 선수가 있을 때는 케인이 좀 높이 올라가고 내가 아래쪽에서 플레이를 했다면 지금은 그 반대로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고 메디슨이 밑에서 플레이를 해주고 있다. 그리고 메디슨이 환상적인 패스도 해주고 있고 환상적인 골도 넣고 있고 공을 가졌을 때 플레이가 좋지만 공이 없을 때 수비 가담과 압박 같은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메디슨이 대단한 것이다라고 또 한번 메디슨을 칭찬하는 발언을 했고요. 메디슨과 관계 너무나 좋다라고 재차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이상 손메디오의 좀 약간 불화설을 조장할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추가적으로 물어봐요. 또 어떤 게 많이 바뀌어졌냐? 이 높은 곳에서 시도하는 축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냐?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높은 곳, 경기장의 높은 위치에서 뛰기를 원하는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우리 팀에 스피드가 빠른 선수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 선수들을 최대치로 활용할 수 있는 축구인데 그게 뭐냐? 전방에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나 역시 공격적인 위치에서 골만 넣는 게 아니라 압박을 하는 것도 너무나 즐기고 있다. 이런 플레이가 가능한 건 우리가 또 훈련을 잘하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의 훈련 세션의 강도가 지난 시즌과 비교하면 아주 많이 달라졌다고 얘기했어요. 즉 콘테 감독 때는 훈련 강도가 좀 달랐다. 이런 얘기인데 훈련이 안 빡셌다, 느슨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격적인 축구의 강도를 얘기하는 것, 전방 압박의 강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디애슬레틱에서 소개하기도 했지만 콘테 감독 시절의 그 훈련은 조금 정적이었고 멈춰놓고 규율, 수비, 지키기 이런 것들 위주로 가다 보니까 선수들이 지루해하고 답답해하고 즐기지 못했는데 지금은 많이 뛰고 체력적으로 힘들 수는 있어도 공격적인 축구를 시도하니까 그게 선수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는 거고 그게 또 팬들에게도 즐거운 축구를 보여줄 수 있는 훈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날 펠리스와의 경기에 추가 시간이 거의 뭐 12분, 13분이 주어졌잖아요. 우리가 또 이런 축구를 100분이나 유지하면서 경기한 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지속성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모두 공격하는 축구, 전진하는 축구를 즐기고 있고 지금만이 아니라 시즌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런 축구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질문 당연히 우승 경쟁인데요. 계속해서 이 패널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이제 정말 토트넘이 진정한 우승 후보인가, 우승 경쟁할 수 있는 팀인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에게 물어보자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 역시 경험이 많은 선수다. 우리가 지금 순위에 있다고 해서 리그에 우승할 수 있다라고 나는 말할 수는 없다. 우리는 아직 시즌 초반이니까 그라운드에 서서 땅에 발을 딛고 서서 너무 들뜨지 말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되고 그러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요. 다만 매 경기 이렇게 승점 3점을 따내면서 시즌 끝에 가선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지켜보자. 우리가 그걸 꼭 바라보고 우승하겠어, 우승할 수 있어 라고 갈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누가 알겠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열심히 노력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며 지레 포기하고 안 할 거야, 못 할 거야 라고 한 건 아닙니다. 다만 차근차근 가보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8월 개막한 2013-2014 시즌 프리미어리그 8, 9, 10월까지 10경기 토트넘이 무패를 달리면서 역대 최고 성적 내고 있는데요. 11월 3경기의 경기 시간도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11월 7일 화요일 새벽 5시 11라운드 첼시와의 런던 더비 홈 경기로 펼쳐지고요. 11월 11일 토요일 밤 9시 30분에는 울버햄튼과의 원정 경기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A매치 휴식기 이후 11월 26일 토요일 밤 11시에는 토트넘이 홈에서 에스턴 빌라를 상대하고요. 12월 첫 경기가 바로 지난 시즌 우승팀 맨체스터 시티와의 빅매치입니다. 이 경기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과 함께 신명나는 공격 축구로 어떤 새로운 이야기들을 더 만들어낼지 한준TV에서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새롭게 올라오는 영상들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